자, 그러면 일단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그램 영어 완벽 내신, 엄마고 1학년 1학기 중간 대비,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구문 지문 분석,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1, 빈칸 추론 유형이었고요. 첫 번째, 수능 대비 어널리시스,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10대의 행동에 관한 지문을 먼저 문장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bservation studies of teenagers using social media have discovered one peculiar behavior in particular that sets them apart. Teenagers will post or share something on social media, but then they will monitor the post to gauge the volume of reactions. 자, 첫 번째 문장 꽤 길고 복잡한데요. 일단 차근차근 다시 한번 쪼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bservation studies of teenagers using social media. 여기까지가 주어져. 자, 이 문장의 주어는 observation studies. 복수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have discovered. 동사가 have 나오고 있죠. 관찰 연구가 발견해오고 있답니다. 현재 완료. 그런데 무슨 관찰 연구냐면 10대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찰 연구가 뭘 발견했느냐? One peculiar behavior, peculiar, 각주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특이한 기본 어휘죠? 독특한 같은 의미가 뭐가 있어요? unique, 그지? 또 뭐 흔치 않은 uncommon 뭐 이런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발견해 오고 있대요. In particular는 특히 particularly하고 같은 표현이죠. 자, 그다음 that sets them apart. set apart 하면 구분시키다, 따로 설정하다 이런 뜻이지? 자, 여기서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죠? 관계대명사 된 다음에 주어가 빠지고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어디에다 수일치시킨다? 선행사에 수일치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선행사가 one peculiar behavior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sets 단수동사를 쓰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대명사 댐. 자, 대명사 댐이 대신하고 있는 복수명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teenagers, 10대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관찰해서 연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특이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었대. 그런데 무엇을 관찰해서 연구한 겁니까? 10대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의 관찰 연구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using ing는 앞에 teenager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동명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using이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라고 하면 앞에 나온 teenagers라는 명사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말이 되게 복잡한데 다시 자,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안 쓰셔도 돼요.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ing가 나왔을 때, 자, 이건 두 가지 중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요 ing가 현재 분사라서, 자, 전치사, 명사나 대명사, 이하가 앞에 나온 명사나 대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요. 요 명사나 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럼 해석은 뭐뭐 하는 명사나 대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전치사, 명사나 대명사, 요 표현인데 이때 이 ing가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동명사인 전치사의 목적어 ing 앞에 나온 명사나 대명사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사실은 의미는 같기 때문에 이걸 현재 분사로 보든 아니면 동명사로 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자 이때 동사가 아닌 ing를 쓰고 있다라는 점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자, 두 가지로 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관찰 연구인데요. 무엇의 관찰 연구냐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10대들의 관찰 연구가 자, 이렇게 해석하면 이때 유징은 현재 분사로 이해한 거죠. 맞습니까? 두 번째, 동명사로 봅시다. 관찰 연구인데요. 무엇의 관찰 연구냐면 10대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찰 연구가 알겠어요? 둘 다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좀 도찐개찐이지. 자, 어쨌든 10대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목적어를 발견해오고 있는데, 자, 발견의 대상이 뭐냐면, 한 가지 특이한 행동입니다. 특이한 행동이에요. 특이한 행동. 즉, 다른 유형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동이 나타나더라. 알겠어? 특히나, 특히나 한 가지 독특하고 흔치 않고 하여튼 특이하고 이런 행동을 발견했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10대들을 set apart 구분 짓는 그 여기서 그러면 누구와 구분을 짓냐면 다른 연령대하고 알겠습니까? 미만 연령대하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이상의 연령대하고 이 10대들을 set apart 따로 설정하는, 즉 구분 짓는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냐면요. 자, 위에 나온 것처럼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10대의 행동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10대들이 다른 연령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Teenagers will post or share something on social media. 10대들이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포스팅하거나 쉐어를 하기 마련인데, 하지만 then, 그리고 나서, 자, 뭔가를, 게시하고 아니면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they will monitor the post to gauge the volume of reactions. 자, 여기서 they도 당연히 누구로 봐야 되겠습니까? teenagers, 10대들로 봐야 되겠죠? 자, 모니터는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컴퓨터 화면, 화면이란 뜻이에요. 화면.
자, 이게 동사로 쓰이면, 지금처럼 동사로 쓰이게 되면 화면으로 관찰하다, 감시하다, 지켜보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10대들이, 자, 확인을 해요. 감시를 합니다. 관찰을 하죠. 뭘? 그 게시물을 관찰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포스팅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예의주시하면서 본다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모니터 하는 목적이 뭐냐면 to gaze 이때 투부정사는 부사 앞에 monitor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목적의 의미인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gauge가 무슨 뜻입니까? 측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쓰면 계기판이고요. 수치 나와 있는 판때기를 우리가 게이지, 계기판이라고 한단다. 자신이 포스팅한 것을 계속 지켜보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을? reactions, 반응의 볼륨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볼륨은 무슨 뜻입니까? 부피나 양, quantity의 뜻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경험에 한번 자 맞춰서 한번 생각해봐도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진을 올렸어요. 아니면 스레드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올리고 나서 그냥 남들이 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 할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 라고 하면 조회수가 얼마 나왔는지 아니면 좋아요가 얼마나 눌렸는지, 또는 뭐 공유는 얼마나 했는지 그걸 계속 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온 단서에 따르면 20대, 30대 선생님처럼 이제 작년 층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에 뭐 올려놔도요, 사실은 남들이 조회수가 얼마인지, 좋아요가 얼마인지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물론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정말 특이한 경우고, 그것만 보고 주구장창 앉아있지는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첫 번째 문장 이해됐니? 다시 볼게. 10대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찰 연구를 했더니, 10대들만 따로 구분 짓는 매우 특이한 행동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이한 행동이 뭐냐면 10대들이 소셜미디어에다 무언가를 포스팅하거나 공유를 하게 되면 10대들은 그 포스팅한 것에 대해서 반응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포스팅한 걸 계속 확인하고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After a set amount of time, if the number of resulting likes and shares is too low, they will delete the content. 귀엽다. 자, 여기 set은 과거 분사죠. 정해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양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 만약에 if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 그런데 만약에 the number of resulting likes and shares 이것의 숫자가 너무 낮으면 알겠어요? 뭐 조회수도 한 자릿수야. 막 좋아요 누른 것도 그냥 자기가 혼자 눌러버린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아무도 공유를 안 해. 관심도 안 가져. 그러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10대들은 그 컨텐츠, 내용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딜리트 해버린다고. 델키를 눌러버리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자, resulting. 이거 무슨 뜻이죠? 결과적인, 결과로 인한이란 현재 분사고요. 과거 분사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the number of 와 a number of의 공통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The number of와 a number of의 공통점은요, 둘 다 뒤에 항상 복수명사가 와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복수명사는 뭐죠? 명사 뒤에 s나 es가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the number of 플러스 복수명사와 a number of 플러스 복수명사는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the number of 플러스 복수명사는 여기 of 전치사하고 이 복수명사가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앞에 나온 the numbe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무엇의 수 또는 숫자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a number of 플러스 복수명사는요. 이 a number of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 lot of와 같은 의미로써요. 수많은 이란 뜻이에요. number of는 뒤에 나온 복수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플러스 복수명사는 복수명사의 수나 숫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a number of 플러스 복수명사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복수명사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the number of나 a number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 때 수일치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the number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여기 the number 단수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단수동사가 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반면에 a number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에는 요 복수명사가 주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때는 반드시 복수동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 if the number of resulting likes and shares 결과적인 좋아요와 공유의 숫자가 자, the number 단수명사가 주어져. 그러니까 여기 동사는 is 단수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수일치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숫자가 너무 낮아. 원인. 그러면 they 10대들은요. 내용물을 삭제해 버릴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행동은 자 포스팅하고 뭐 게시글 올려놓고 그걸 계속 쳐다본 다음에 만약에 좋아요나 뭐 조회수나 공유나 이런 숫자가 시덥지 않다. 어, 실망스럽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거 박제해놓고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지워버린다고. 알겠어요? 너희들도 그러니? 육성에 대한 수비 영상들이 많이 그래? 그럼 조회수가 꽤 나왔나 본데? 아, 이거 그냥 교육도 1위군요. 아, 조회수가 1위야? 1위 나갔어요. 아, 그래? 네. 좋아요도 저희가 누른 거. 하려고 좋아요 눌렀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거 이제 영상 유튜브로 올리는데
조회수가 뭐, 한 몇 달 지나도 뭐, 셋, 넷, 지금보다 그 다음에, 조회수 한 셋인데, 1시간 반짜리 영상인데, 조회 시간 3분. 그래요. 긁어댔긴다 하는 거. 들어갔다가, 무슨, 이 새끼 뭐야?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지. 자연의 이름보다는 자연의 이름을 넣. 그러네. 희망이 있는데? 자, 자연도 아니지. 초등학교 때 있으니까. 자연. 그래. 희망을 놓지 말자. 자극적인 흥미라는 그래. 이름만 들으면 맞아. 있죠. 맞아. 자극적인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야 돼. 내 머리를 밀었죠. 갑자기? 자, 개그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개그 채널이 아니란 말이야. 자, 괜찮아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ometimes within the first 10 minutes. 때로는요, 처음 10분 이내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조회수나 이런 게 안 좋으면 그냥 지워버린다고. 알겠습니까? 자,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인 서수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를 써줘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sometimes는 때때로 이런 뜻이고요. 같은 표현이 뭐 from time to time 이라는 표현이 있죠. 가끔씩이라는 뜻인데 여기 s 빼고 그냥 sometim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어? 언젠가는 10만 유튜버가 될 거야. 죽기 전에. 죽기 전에요. 10만 됐습니다. 실버를 받게 되었어요. 꼴까다? 응. 친구를 받게 되면 학생이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래? 머리 미는 거 직접 미는 거지? 요즘에 미면 또 머리 미는 거야? 그냥 떠오르는 게 그래? 아니, 미래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놀라운 또 내신을 위해서 무대를 머리를 밀었으면 잘한다. 학부모님이 보시면은 이 새끼 뭐야? 그러시겠다. 그리고 다음 수업이 망해집니다.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자, 네 번째 문장 봅시다. Their aim of posting is to earn recognition for what they were sharing as a way to self-enhance. 요 마지막에 enhance라는 단어가 강화시키다 이런 뜻이거든. 앞에 self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self-enhance 이건 뭐예요? 스스로를 향상시키다, 스스로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다, 높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지. 알겠어? 합성어입니다. 복합어라고 하죠. 자, 이 10대들의 여기서 대할 10대들입니다. teenagers. 10대들의 이 포스팅하는 aim 뭐예요? 목적이죠, 목적. 목적은요, is 얘가 동사고 자, be 투부정사 나왔어요. 이때 투부정사는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알겠어? 10대들이 소셜미디어에다가 뭔가를 포스팅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earn recognition 하는 거예요. earn, 벌다, 얻다 이런 뜻이지? recognition은 무슨 뜻입니까? recognize, 인정하다, 알아보다, recognition, 인정입니다. 인정. 알겠습니까? 인정을 얻는 거예요. 인정을 얻는 와, 쩐다. 와, 대박인데? 이런 인정을 얻고 싶은 게 포스팅하는, 10대들이 포스팅하는 주된 목적인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한 인정인 겁니까? 자, for, 전치사 for. 자, what they were sharing. 뭐예요? 그들이 sharing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인정 얻는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스스로 어떤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포스팅을 하는 거야. 근데 포스팅하는 목적이 뭐죠? 자신이 쉐어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레코그니션을 얻는 겁니다. 인정을 얻는 거. 알겠어요? 뭔가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렸어. 쇼츠 올렸어. 조회수 2천만 나왔어. 도파민 터지는 거지. 난 됐다. 나는 이제 인플루언서다. 나는 이제 100만 유튜버 간다 이제. 2천만 원 그만. 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쓰다물 좀 누르고 막 얘기했구나. 예를 들어서 뭐 한 조회수 2천 나왔다. 좋아요 막 300개 달렸다. 그거는 그냥 유튜브에다가 유유 구독 좋아요 유튜브 하면 일단 아, 그래?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해줘? 나는 안 그러는데. 로블록스 썸네일에다가 아, 그래? 선생님 머리를 밀었으니까 아, 얘기 좀 그만해. 자, 한번 밀어봐. 자, 알겠어? 그랬구나. 그랬던 거구나. 왜 이렇게 인스타나 유튜브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그러느냐?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스스로 굉장히 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자기 만족인 거지. 자,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If the recognition is insufficient, they would rather delete the content than suffer perceived judgment from others against their failed efforts to self-enhance. 자, 이거 되게 슬픈 내용이네. 자, if 원인 만약 뭐뭐라면 그 다음에 자, 결과. 자, 원인부터 봅시다. 만약에 그런 인정이 insufficient 하다면 sufficient가 무슨 뜻이죠? 충분한, 많은, 상당한 이런 뜻이지. insufficient는 무슨 뜻이에요? 부족한, 하찮은, 얼마 안 되는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insufficient는 뭐하고 똑같은 논리로 보면 돼요? low, too low 이런 논리로 보면 되겠죠. 알겠어? 인과관계가 지금 똑같은 거네. 자, 만약 그러한 인정이 불충분하다면, low하다면, 그러면 10대들은, 자, would rather A than B. 조동사 표현이 나왔어. 어퍼스트로피, 드는 would를 줄임말입니다. would rather A than B 하면 무슨 뜻입니까? B 하느니 차라리 A 하고 싶어 하다, 이런 뜻이에요. A가 뭔데요? 그냥 콘텐츠를 삭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10대들이. 뭐 하기보다는 suffer, 시달리기보다는, 괴로워하기보다는. 자, 무엇을? 인지된 판단. 음? perceive, 인식하다, 인지하다라는 동사고요. 항상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수식받는 명사가 대상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judgment, 판단, 인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판단받는, 그러니까 인지되는 판단에 시달리기보다는 그런데 그 판단의 출처가 어딥니까?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친구들로부터 어떤 이런 판단을 받고 있다라고 인지되어 가지고 고통받기보다는 알겠어? against 어떤 뜻의 전치사입니까? 반대나 불리함을 뜻하는 전치사죠. 반대를 뜻하는 겁니다. 반대. 알겠어? 자, 그들의 failed 과거 분사죠. 실패된 노력.
자기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노력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불리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판단에 대한 인식으로, 즉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쪽팔림에 시달리기보다는, 알겠어요? 내용을 그냥 컨텐츠를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슬픈 내용이야 이거, 그지? 좀 인정 좀 받고 싶어서 포스팅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러면 이제 뭐야, 난 근데 들선 찐딴가? 막 이러면서 다른 애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쪽팔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쪽팔리기보다는 그냥 지워버린다. 순삭한다. 알겠습니까? 자, 5번 문장 다시. 만약 인정이 불충분하면 10대들은 자기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한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판단에 대한 인지된 판단에 시달리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창피하고 굴욕적이고 그 다음에 수치스러워 하기보다는, 알겠습니까? 그냥 쿨하게 지워버린다 이런 거죠. 자, 여섯 번째 문장 볼까요? Not getting a reac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ir self-esteem. 마지막에 self-esteem은 자존감이 되겠고요. 자존감. 자, have a effect on 하면, 자, 주어는 어디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얘가 원인, 얘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원인이 뭐냐면 동명사 주어네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반응을 얻지 못한 것은 동명사 부정할 때 ing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10대들의 자존감에 네거티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알겠어요. 너무 슬픈 내용이네. 됐습니까? 자,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10대들의 특이한 한 가지 행동에 관한 이야기죠. 어떻게 한다고요? 포스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관찰을 합니다. 근데 관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반응의 양, 인정. 야, 이걸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봅니다. 알겠어요? 자기만족으로 올리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좋은 데 갔어. 재밌는 일이 있었어. 그걸 그냥 스스로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인지하고 싶은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알겠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결과적인 좋아요와 공유하기 뭐 이런 것들의 숫자가 너무 하찮다면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삭제해버린다고요. 삭제하다, 딜리트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제거하다, 삭제하다, 없애다, 지우다. 뭐가 있지? 내가 볼 때 이거 딜리트 그냥 안 내실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제거하다. 그건 사라지다. 여기는, 자, 타동사를 써줘야 돼요. 제거하다. remove, 그래. erase, 좋아. 지우다라는 뜻이지? 또, remove하고 또 같은 표현이 get rid of. 이것도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이고. 그지? 또 뭐가 있을까? 제거하다, 없애다.
디트로이 파괴하더라도 뭐 괜찮지. 파괴하는 것도 없애는 거니까, 그지? 에이씨. 트래쉬는 쓰레기 아니야, 그냥? 쓰레기 취급하다. 그건 아니고. 어벤. 포기하다. 포기하다도 괜찮겠다. 포기해버린다. 포기한다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그걸 없앤다라는 뉘앙스로 생각하면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하여튼, give up? 포기하다 뭐, 그래. 근데 약간 이제 포기는 방치한다라는 뉘앙스도 있으니까 조금 약간 별개로 좀 보고. 어쨌든, 자, 요런 자리에 동의어로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때때로, 어, 어떤 때는, 자, 처음 10분 지나고 이내에 만약에 조회수나 이런 게 되게 낮다면 그냥 순삭해버려요. 10대들이 포스팅하는 목적은 뭐냐면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거. 알겠어요?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지. 반종인 거죠, 반종. 여기 관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건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제 목적이 뭐냐면 자기 수준을 스스로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인 거지. 만약에 그 인정이 불충분하다면 불충분한 뭐 여기 low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is not sufficient 해도 되고, is not enough 해도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얼마 안 되는 뭐 little 써도 상관없고요. 그지? 그 다음에 inconsiderable. considerable은 상당한, 많은 이란 뜻이고, inconsiderable은 얼마 안 되는 이란 뜻이고, 보잘것없는, trivial. 하찮은. 아니,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이걸 어떻게 바꿔낼지는 출제하는 선생님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휘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 놔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단어는 뭐 내신 대비 요거 있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단어 뭐만 주구장창 외운다고 될 부분이 아니야. 자, 폭넓게 공부를 해줘야 돼. 알겠지?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꾸준하게. 자, 그들은 뭐 한다? 불충분하면 컨텐츠를 삭제해버리고 싶어 한다. 뭐 하기보다는 인지적으로 판단받는 것에 시달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에 대한 판단입니까? 자신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노력이 망한 것에 대해 불리한 판단을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해, 쪽팔린 것에서 그러니까 그냥 쪽팔린 것에 시달리기보다는 그냥 순삭하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린다. 나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반응을 얻지 못한다는 거. 여기서의 반응이라는 건 결국 recognition, 인정의 의미인 거지. 그지? 반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10대들의 자존감, self-esteem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내용 파악 정확하게 하시고, 특히, 자, 중요 어휘들, 동의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불필인데. 뭐? 불필. 볼펜? 네. 야, 고맙다. 야, 이거 부서졌어. 어, 와, 알아? 와, 열심히 공부했나 본데? 아니, 그냥 길 가다가 대리석 아니, 그건 이제 뭐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해야겠다. 어디 갔지? 예전에 우리 잘 나가는 사람이 관리자가 됐을 때, 뭐, 그거 있었잖아. 거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약간 어리바리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 유닛 9 어휘 적절성 수능 대비 어널리시스에서 승진전 높은 성과를 낸 관리자의 문제점. 자, 애프터 서비스 들어갑니다. 여기 3번 문장에서 마지막에 댐살브즈 이거 재기용법 처음에는 강조용법이라고 했다가 선생님이 재기용법이 맞아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냥 생각 안 된다고. 근데 앞만 봐도 얘는 강조용법이야. 그냥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 뭐뭐에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항상 자 목적어 자리에 need to 부정사, to 부정사만 써줘야 됩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need는 ing 지금처럼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틀린 게 아니라 뜻이 달라. 무슨 뜻이냐면 뭐뭐 될 필요가 있다. 즉 to be pp의 뜻이야. 뭐뭐 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코칭 동명사 목적어가 맞는데 얘는 결국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냐면 much to be coached야. 예전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코치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본인 스스로가. 여기 댐살브스는 자, 코칭의 대상,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인 데이를 강조하는 강조용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뭐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선생님은 그래도 자꾸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게 일단 거 보고요. 여러분들 지문 보면 나중에는 시험 보기 전에 어때야 돼요? 딱 지문 보는 순간 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이게 선명하게 머릿속에 싹 떠올라야 된다. 알겠어? 그러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반복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 유닛 1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11 practice 1 빈칸 문제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비관론자의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질문 한번 해봅시다. 비관론자가 뭡니까? 비관론자. 안 되는. 앞으로를 굉장히 슬픈 결말을 가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거 아니야? 그냥 미래를 예언하는, 이거 최근에 멸망한다는데 순봉이었대. 아니, 그건 그냥 예언한 거지. 아, 인류의 언젠가는 멸망하겠지. 선생님이 그때 집단 자살을 했다고. 아, 그래? 그래. 어쨌든, 글쎄. 나는 좀, 노스트라다무스가 비관론자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예언을 그래 그냥 예언했다. 음, 예언한 사람이. 2000년도에 유명한데 노스트라다무스. 근데 이거 약간, 근데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관점에서 보면, 비관론자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랬다 저랬다 하거든. 안 되면 말고, 막 그런 식인 거야.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reason, 이유라는 뜻이죠. Pessimists often sound smart is that they can avoid being wrong by moving the goalposts. 자, 여기 the reason하고 pessimist 주어 often sound 동사 사이에는 뭐가 생략된 겁니까? 관계부사 y가 생략된 거죠.
뭐뭐한 이유란 뜻입니다. 자, the reason이 주어고, 그 다음에 is가 동사고, 접속사 that 이하가 전부 보어, 이형식 구조예요. 즉, 이러이러한 이유는 that 이하이다. 이런 뜻이지. 됐니? 비관론자들이 종종, 똑같은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자, 사운드 다음에 smart, 형용사 쓰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볼게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 다섯 개의 동사를 우리는 감각 동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look, 보다 아닙니다. 보이다예요. sound, 들리다고요. smell, 냄새나다고요. taste, 맛이 나다고요. feel, 느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요 다섯 개의 감각 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주어가 어떻게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맛이 나고 느껴지는지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반드시 와줘야 돼요. 보어는 뭐다?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다시, 감각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나와줘야 된다. 알겠어? 그럼 여기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형용사 되나요? 됩니다. 왜 되죠?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 자리에 주어인 명사나 대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부사는 되나요? 부사가 뭔데요? 명사가 아닌 말을 꾸며주는 말이죠. 즉, 주어인 명사나 대명사와는 1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충 설명하는 보호 자리에는 부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감각동사 뒤에 보어가 해석이 부사처럼 많이 되어가지고 혼동이 많이 됩니다. 아, 이거 부사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명사나 대명사 쓰고 싶으면 그냥 쓰면 안 되고, 자,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전치사 쓰고 명사나 대명사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목소리 이상하게 들린다. 너의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자, 이상하게, strangely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부사는 여기서는 동사밖에 꾸며줄 말이 없기 때문에 자, 들린 게 이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들리는 게 이상한 거라고. 목소리가 이상한 게 아니야. 네가 목소리가 왜 들리지? 이상하게? 네가 목소리가 있었어? 네가 소리 듣는 게 있었구나. 이런 뜻이 돼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아니라 네 목소리 개떡 같아 라고 할 때는 너의 voice가 strange하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들린다라는 뜻이니까 strange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 알겠어?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자 비관론자들이 똑똑한 것처럼 들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비관론자들이 들리는 게 똑똑한 게 아니고 들린다 똑똑하구만. 내가 들리니까 내가 똑똑한 거지. 이런 이상한 뜻이 돼버리니까 주의할 것. 아시겠습니까? 다시 비관론자들이 종종 똑똑한 것처럼 들린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똑똑한 것처럼
들리죠? 그지? 안 돼. 넌 그거 안 돼. 아유, 넌 안 돼. 왜? 이러니까, 이건 넌 안 돼. 그건 좀 약간 합리적인 것처럼 들린단 말이야. 여기서 이 똑똑하다라는 거는 지능이 높은 게 아니라 막 되게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까? 낙관론자는요. 그냥 마냥 되겠죠. 아유, 잘 될 거야. 막 그러니까 약간 세상 일정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철부지처럼 보이고 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알겠어? 어쨌든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비관론자들이 종종 똑똑한 사람처럼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가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이렇다고 했으니까 얘가 원인을 나타내는 거고. 사실 비관론자들이 종종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they 누구겠습니까? 패스미스트 비관론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avoid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being wrong. avoid ing입니다. avoid ing. avoid는 ing,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틀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피하는데요. 어떻게 피하느냐? by moving. 자, by는 방법의 뜻이죠. 옮겨버리는 겁니다. 뭘? 골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축구하는데, 어? 나 스트라이커야. 근데 내가 공을 슛을 찰 때마다 나는 그냥 다 들어가. 난 천하무적이야. 방법이 뭐예요? 내가 찬 쪽으로 골대를 옮겨주면 되는 거지. 그지? 음. 어쨌든 자 비관론자들이 똑똑한 사람처럼 들리는 이유는요. 비관론자들이 골대를 옮겨서 본인이 이야기한 게 틀리지 않도록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똑똑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 네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애초에 요 말이 빈칸이었던 거지. 요 말이 빈칸이었어. 이제 논리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죠? 비관론자들은 골대를 바꿔요. 그래서 틀리지 않습니다. 안 틀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똑똑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알겠어? 쓰이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래? 노스트라다무스도 2000년도에 세상은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뭐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는데 아닌 말고지 뭐. 내가 2000년이 서기 2000년이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어. 2000년 후가 뭐 지금부터 2000년 후라고 얘기했어? 아니면은 뭐 이게 말을 바꾸는 거지. 일종의 사기꾼인 거지. 예언, 그래. 그래? 무슨 예언을 할 거니? 무슨? 그래? 그래. 유명해지면 이제 예언자가 될 수 있잖아. 나도 가까운 미래에 외계인이 곧 세상을 침공할 거라고 예언을 할게. 알겠지?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 백만 조회수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동스코의 외계인이 침공하다. 그램 영어. 자, 어쨌든 자, 첫 번째 문장 잘 이해하시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hen a doomer predicts that the world will end in 5 years and it doesn't, they just shift the date. 자, when 뭐뭐 할 때 원인, 결과, doomer, doom이 뭐예요? doom이?
와, 불행한 운명을 doom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가 있어? 얘는 뭐하고 반대말이냐면 luck, 행운하고 약간 반대되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fate라는 단어도 있고, 숙명이라고 하지. 정해진 운명을 숙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데스티니는 무슨 얘기? destiny도 운명이죠, 그냥. 얘도 근데 운명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자기 느낌은 아니잖아. 아이고, 운명적이야. 이거는 약간 좀 어두운 느낌들이에요, 이 단어들이. 알겠어? 근데 뭐 fortune이라든지 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행운, 약간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 단어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doom이라는 게 약간 불행한 운명을 뜻하는 명사인데, 자, 둠드 하게 되면 불행한 운명이 정해진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doomer 하면 불행한 운명을 예상하는 사람, 즉 비관론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운명론자가, 비관론자가 predicts, 예측을 하면, 예상을 하면, 뭐라고? 세상은 5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버리면, 그런데 그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자, doesn't 다음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었어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the world고요. 자, doesn't 다음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었겠어요? 당연히 and in 5 years가 생략된 말이겠지? 어떤 운명론자가 세상은 5년 안에, 자, 봐봐. 지금 트럼프가 중동에서 이란에서 전쟁 일으켰잖아. 5년 안에 이제 세상은 끝난다. 자, 이렇게 예측을 했어. 근데 5년 지나도 세상은 멀쩡하다. 그러면 이 운명론자,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그냥 날짜를 쉬프트 해버린다고. 전환한다고요. 알겠어요? 날짜를 전환한다는 게 결국에는 어떤 논리로 보면 돼요? 여기서 이 꼴대는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날짜를 바꿔버리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문장. The American biologist Paul R. Ehrlich, author of the 1968 book The Population Bomb, has been doing this for decades. decade는 10년, 10 years고 수십 년 동안 자, for 다음에 기간 나오고 있죠? since 다음에 시점 나온다고 했고요. 자, 그럼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니까 현재 완료 플러스 BING 진행형 쓰고 있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뭐뭐 해오고 있고 지금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인 거지. 알겠습니까? 생물학자 이 사람이요. 1968년도에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벌써 수십 년째 이 짓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짓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꼴대를 바꾸는 거죠. 알겠어요?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n 1970, 1970년도에, 자, 이건 특정한 과거만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 시제랑 써줘야 되는 거죠. 현재 완료랑 쓰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since 1970라고 했으면 he has said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되는 거고 왜? 1970년도부터 현재까지란 뜻이기 때문에 현재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시제 잘 보세요. 아시겠죠? 동사의 시제. 이 사람은 1970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Sometime in the next 15 years, the end will come, and by the end, I mean an utter breakdown of the capacity of the planet to support humanity. 자, 향후 15년 이내에 sometime,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종말이라 함은
나의 의도는 utter breakdown. utter 하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순전한, 군더더기 없는 이런 뜻이야. 알겠어? 완전한 breakdown, 멸망인 거죠. 깔끔한 멸망인 거야. 능력의 멸망인 거죠. 무슨 능력? 지구의 능력. 지구가 뭐 하는 능력입니까? 인류를 지탱하고 뒷받침하고 지원해주는 지구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질 거다, 망할 거다, 폭망할 거다라는 의미이다라고 떠들었어요. 알겠습니까? 1970년도에 향후 15년 내 언젠가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세상은 이 사람에 따르면 이미 1985년도 이전에 멸망했어야 되죠. 그죠? 지금이 언제입니까? 2026년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Of course, that was terribly wrong. terribly, 끔찍하게 뒤에 wrong이란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부사죠. 진짜 말도 안 되게 틀린 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 He had another go. another go. 여기서 go는 자, 명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시도를 한 번 더 했는데 He said that England will not exist in the year 2000. 영국은 2000년도에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일본 열도가 향후 50년 내에 가라앉을 것이다 바다에. 그건 맞지 않아. 뭐 어쨌든 뭐 언젠가. 언젠가 가라앉겠지. wrong again. 다시 한번 틀렸습니다. 에르리히 독일 사람인가? 자, we'll keep pushing this deadline back. 자, keep ing 무슨 뜻입니까?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keep ing 무슨 뜻이라고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 put back은 무슨 뜻이겠어요? 뒤에 놓다, 즉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뜻이지. 뭐 put off라든지 delay라든지 postpone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데드라인, 마감 시한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마감 시한을 계속 뒤로 미룬다라는 건 결국 어떤 논리로 보면 되겠습니까? 날짜를 바꾼다, 즉 꼴대를 바꾸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동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 문장 보겠습니다. A pessimistic stance is a safe one. 자, 여기 one은 stance라는 명사를 대신하는 부정대명사고요. stance는 서 있는 자리, 자세나 입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비관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이다? 안전한 입장이다. 왜죠? 요랬다 저랬다 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관론자들이 종종 똑똑하게 들리는 이유는 비관론자들이 틀린 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피한다고요? 꼴대를 이동시킨다고요. 여기서의 꼴대라는 건 결국 뭡니까? 자, 마감 시한을 뜻하는 거죠. 날짜를 바꾸는 겁니다. 날짜. 날짜. 알겠어요? 자, 운명론자가 어떤 운명론자가 세상이 향후 5년 내에 망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세상이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운명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날짜를 바꿔버린다고요. 미국의 생물학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이런 짓거리를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1970년도에 그는 자, 향후 15년 내에 종말이 올 것이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건 완전 깔끔한 폭망이다. utter breakdown이다. 지구가 인류를 지탱하는 능력이 완전 사라질 거다라는 의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물론 잘못된 거죠.
한 번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국이 또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틀렸는데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골대를 이랬다, 저랬다 옮기고 있다고요. 이게 반칙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자 비관적인 스탠스가 세이프한 스탠스이다, 입장이다. 여기 세이프는 어떤 논리로 보냐면 뭡니까? 똑똑한 것처럼 들리는 입장인 거죠. 실제로는 똑똑한 게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유닛 10에 기너브 빈칸 추론 유형이었고요. 수능 대비 어널리시스, 생존에 필수적인 시각과 청각 정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야. 첫 번째, 시각적 정보와 두 번째, 청각적 정보만큼은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Vision, 시각이죠. is our dominant sense. dominant는 무슨 뜻입니까? 지배적인, 압도적인 이란 뜻이지. 자, 시각은 우리의 지배적인 감각이며 and you want to look both ways before crossing the street. 당신은 길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before는 전치사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crossing 동명사 쓰고 있는 거죠. 길 건너기 전에 both ways 양쪽을 보고 싶어 합니다. want to 부정사 want ing 아니고요. want to 부정사죠. 자, 그 다음에 자 both 다음엔 항상 무슨 명사 나온다? 복수명사 나온다. both 다음에는 항상 복수명사가 나와야 된다. 왜? 둘 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It's the first thing parents drill into their children. 자, drill into 하면 누구를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네요. 그것이 양쪽을 다 쳐다보는 것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문장 구조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다시 자, want, to 부정사, both 복수명사, 전치사 다음에 ing. 알겠습니까? 자, the 서수, the first, the second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역적. That doesn't mean our sense of hearing isn't a big deal. A big deal, 큰 일, 큰 문제, 이런 뜻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즉, 시각이 중요한 정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접속사 대생략된 삼형식 구조죠. 자, 그럼 시각만 중요하냐? 청각은 뭐 별 볼 일 없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다. 알겠어요?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don't have to mention the worn-out example of cavemen and hidden saber-toothed tigers. saber-toothed tiger는 검치호랑이라고 해서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송곳니 두 개 되게 크게 나와 있는 호랑이인 거죠. 공룡 살던 시절에. 공룡 살던 시절이 맞나? 매머드 살고 막 그런 시절에. 자, have to는 의무의 뜻이지만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다? 불필요의 뜻이다. need not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mention 무슨 뜻입니까? 무엇에 대해 언급하다.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없이 대상인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about 쓰면 안 되죠. 무엇에 대해 언급하다라고 할 때 그냥 mention something이라고 해야지.
mention about something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worn out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닳고 다른, 즉, 자, 낡은, 매우 오래된, 진부한 이런 뜻이야. 여기 of는 동격을 나타내고요. 동굴에 살던 사람을 우리는 원시인이라고 하고요. 자, 원시인과 그 다음에 숨어있는 숨겨진 검치호랑이의 진부한 사례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동굴 속에서 살 무렵에 시각만 중요했느냐? 아니면 동굴 안에 검치호랑이가 숨어 있는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들어보고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은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둘 다. 네 번째 문장. There's something that can sneak up and kill you today. A silent electric car. 근데 여기서 이제 예로 나온 게 뭐냐면, 자, sneak up 하면 무슨 뜻이에요? 몰래 다가오다 이런 뜻이에요. 몰래 다가와서는 당신을 죽여버릴 수 있는, 오늘날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것. 즉, 조용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말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일런트겠죠. 조용한.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도 차가 온다라는 건 알겠지만 소리를 들어가지고. 근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 모터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면 못 들어가지고 차에 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se pose an unanticipated but serious threat to pedestrians and bicyclists who depend on engine noise to detect and orient to cars. So much so that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ow requires slow-moving electric vehicles to generate a warning noise. 자, 요 문장의 동사는 pose. 포즈하면 무슨 뜻이 있죠? 자, 자세를 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타동사로 쓰이면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기하다. 자, 여기 these는 지시 대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조용한 전기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조용한 전기 자동차들은 unanticipated. 이거 무슨 뜻이에요? anticipate가 무슨 뜻이야? 예상하다.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expect. 그지? unanticipated 하면 unexpected하고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이란 뜻이지? 첫 번째, 예상치 못한 하지만 serious, 심각한 threat,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자, threat가 명사로 쓰였을 때 뒤에 항상 전치사 to가 나와서 무엇에 대한 위협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알겠죠? pedestrians 누굽니까? PED는 발을 뜻해. 자전거 발대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페달이라고 하죠. PED는 foot, 발이란 뜻이에요. pedestrians,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사람, 보행자, 뚜벅이를 말합니다. 알겠어요? 보행자들과 바이시클리스트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예상치 못하지만 아주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보행자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depend on, 의존하고 있는데, 어디에? 엔진 소음에, 청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청각에 의존하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detect. 탐지하다, 감지하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지?
orient to는 무엇의 방향을 알아내다 이런 뜻이야. 자동차를 탐지하고 자동차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엔진 소리에 의존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so, 원인, that, 결과. 자, so that, 결과를 나타냅니다. 원인, 결과. 그러면 다시, 이 조용한 전기 자동차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다 보니까 보행자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하지만 아주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데 이 보행자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엔진 소리에 의존해서 자동차를 발견하고 자동차의 방향을 파악하게 되는데 얼만큼 탐지하고 파악하느냐? 아주 많이 파악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라는 관계 당국이 이제는 requires slow moving electric vehicles to generate a warning noise.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죠. 요구하다, require는 항상 뒤에 명사나 대명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서 자,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이런 뜻이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require는 투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관계 당국이 뭐 하고 있어요? 요구하는데 slow moving electric vehicles 천천히 움직이는 전기 차량 목적어 이 뭐하도록 경고 소리를 generate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t's a reminder that even for us in a modern city, having both cues can mean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되게 심각한데. 자, 그것은 리마인더입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죠? 이 경고음이죠. 경고음. 이게 리마인더인데 어떤 리마인더? 이때 대신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현대식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저도 having both cues, both 복수명사입니다. 여기 having 동명사 주어고요. can mean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단서를 모두 갖는 것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삶과 죽음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both cues, 이 두 가지 단서는 무슨 단서를 이야기하는 걸까? 비전과 hearing, 청각, 이 두 가지 단서를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짧은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맨 마지막 문장에 having both cues can mean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즉 시각과 청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도구이다, 수단이다, 의미이다. 자, 여기에 요 말이 들어가는 빈칸 문제였는데요. 정답의 근거는 요거 slow moving electric vehicles to generate a warning noise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 시각적인 부분이죠. 얘가 경고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 어들을 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각 중요하죠. 양쪽 다 봐야 돼요.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이걸 가장 먼저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각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청각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즉, 청각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 문장의 위치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아, 내가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진부한 사례, 어떤 사례, 동굴에 살던 원시인과 자, 숨겨진 검치 호랑이의 아주 넓고 낡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옛날 원시인들이 시각과 청각 모두를 사용해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각과 청각 둘 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날 살금살금 다가왔었으니까 당신을 죽여버릴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이 검치호랑이에 해당되는 게 아주 조용한 전기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 보이긴 하겠지. 보이긴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청각적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조용한 전기자동차는 사일런트하고 동의어가 뭐가 있죠? 조용한? quiet. 그렇지. 그 다음에 mute. 이거 본 적 있어요? 무음의. 왜 리모컨에 뮤트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소리 무음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soundless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야. 알겠어? 얘가 왜 문제인 거야? 청각적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건 예상치 못한 당연하죠? 조용하니까 오는 줄 몰랐던 거야.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축복이다? 아니죠. 위협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누구에게는? 보행자, 뚜벅이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엔진 소음에 의존해서 자동차가 오는지 가는지 이걸 탐지하고 알아낸단 말이죠. 얼만큼이나? 아주 많이. 사소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용한 전기 자동차는, 그러니까 자동차는 시각적 정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청각적 정보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라는 정부 당국은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가 차량이 경고하는 소음을 굳이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요구인 거지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거지. 그건 심지어 오늘날의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마저도 두 가지 단서를 다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비명 행사할 수도 있다. 비명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 뭐죠? 그 퀵보드. 퀵보드도 되게 위험하죠? 그 예전에 유튜브 영상 봤는데 밤에 밤에 퀵보드 타고 도로에 가는데 비가 왔어. 되게 깜깜한 도로야. 근데 거기에 이 도로 가에 큰 웅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물 웅덩이. 비가 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못 봤지?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진 거야. 퀵보드 타고
이렇게 이제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어, 물 웅덩이가 있었던 거야. 아, 이렇게 크지는 않았고 경상이요. 시골. 싱크홀은 아니고 한 이 정도.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는 약간 움푹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덜컹하고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인데 이 퀵보드 바퀴는 조그맣잖아. 여기에 그냥 바로 딱 해가지고 여기 탁 걸려가지고 바로 그냥 얼굴부터 해가지고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거지. 시멘트 바닥에. 아니, 시멘트 바닥에. 하여튼 아스팔트 바닥에. 아리아는 팬보다잖아요.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더라고. 죽었어요. 아마 최소 최소 아니 뭐 목 손상? 아니 얼굴도 이렇게 했다니까. 안아골절이보다도 목이 이제 딱 꺾인 것 같더라고. 최소 하반신 마비? 하지 마세요. 어? 나 6년 동안 했는데 지금 키보드 브레이크가 안 돼야 되고 위험해, 위험해. 어? 위험해, 위험해. 뭐 이때까지 수고했는데 키보드가 자, 그 다음 유닛 12, 기너그 빈칸 추론, 프랙티스 1, 전통의 변화 원인. 전통은 왜 변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traditions may change or appear to end because of convenience or changes in taste.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자, 근거가 뭡니까? 전통이 첫 번째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appear to 부정사, seem to 부정사 뭐뭐인 것 같다 인식의 뜻이죠. 아니면 어떤 전통은 끝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통이 바뀌거나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편리함 때문에 아니면 두 번째, 맛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왜 편리함 때문에 전통이 바뀌거나 끝나는지 아니면 맛의 변화 때문에 왜 전통이 변하거나 끝나는지를 설명하겠죠. 인과관계는 이야기했으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겠습니까? 이러한 편리함이나 맛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전통이 바뀌거나 끝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겠죠. To make a pumpkin pie, a cook used to have to first find a pumpkin of suitable size, cut it, peel it, cook it, and mash it, all before combining it with other ingredients and pouring the mixture into a crust. 투부정사는 여기서는 뒤에 자,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 목적의 뜻이죠. 예를 들어서 호박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요리사는 used to 동사 원형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죠. 다시 used to 부정사 하면 첫 번째 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이나 아니면 두 번째 뭐뭐이었다. 또는 뭐뭐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없어졌다. 와 같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참고로, 자, used to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만 그랬대. 예전에만 있었고. 그다음,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일 때는 would로
바꿔 쓸 수 있지만 뭐뭐이었다 또는 예전에 뭐뭐가 있었다라는 뜻일 때는 would로 바꿔 쓰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전에 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니까 woul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used to 부정사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표현이 또 하나 있죠. 뭐죠? be used to 부정사입니다. 얘는 뭡니까? be used 수동태죠, 수동태.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라는 의미고 이때 to 부정사는 앞에 동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 목적의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be used to 부정사는 무슨 뜻입니까? 주어가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호박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요리사가 have to는 의무의 뜻이죠. 즉 과거의 습관의 의무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 used to 대신에 would로 바꿨어도 괜찮습니다. would have to 이렇게 써도 돼. 자, 먼저 뭘 해야만 했냐면 자, 적당한 크기의 호박을 찾아야만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호박을 잘라야 됐고, 세 번째는 호박의 껍질을 벗겨야 됐고, 네 번째는 호박을 요리해서 다섯 번째 호박을 으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 이때 before 전치사로 봐야 되겠죠? 뒤에 ing 나왔으니까. 자, 첫 번째, 그 호박을 다른 재료들과 결합하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료 섞은 거, 호박이랑 재료 버무린 것을 자, 호박 껍질로 부어 넣기 전에 이렇게 다 해야만 했어요. 굉장히 번거로웠죠. 그지? 자, Now, 지금은요. Cooks may choose to use canned pumpkin from the supermarket and cut out a great deal of labor and time. 이 요리사들이 choose to 부정사 뭐뭐 하기를 선택하다. 자, 선택하는 게 첫 번째, 통조림에 들어간 호박을 슈퍼에서 사용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ut out 무슨 뜻이죠? 자, 잘라내다, 없애다 이런 뜻이지? 상당한 양의 노동과 시간을 줄이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리가 힘드니까 아니요, 되게 편리해졌어요. 그냥 뭐 어떻게 호박죽 사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하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별일이 아니게 돼요. 결국에는 자, 뭐 특별한 날에 아주 뜻깊은 날에 야, 우리 이제 호박죽 한번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적당한 크기의 호박을 사가지고 그걸 일단 잘라가지고 호박 그 푸킨 그 큰 호박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그 자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껍질이 딱딱해가지고. 손 베어가면서 그냥 훅 자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삶아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고 그 다음에 요리하고 으깨고 그리고 나서 다른 재료 버무리고 그 다음에 그 버무린 것을 다시 호박 그 껍질 안에다가 이렇게 또 속을 넣어가지고 찌고 또 뭐 해가지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전통이 싹 사라진 거죠. 아, 배고픈데 호박죽이나 먹자 이렇게 된 거지. 알겠어.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nother change in food tradition is that many families no longer make refried beans by cooking them in lard and choose instead to use vegetable shortening. 여기 lard는 돼지 기름이란 뜻이고요. 각주에 나왔습니다. 이건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돼지 기름. 그 다음에 shortening은 뭐 각주에 뭐 나왔던데 뭐 버무리는 거겠지?
자, another 다음에는 항상 단수명사만 와야 됩니다. 자, another 다음에는 항상 단수명사만 와야 되고요. 여기 chang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바뀌는, 변하는 이란 뜻이에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hanged, 과거분사 쓰면 변화가 끝난, 완료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지금 변하고 있는 음식 전통은 뭐냐면 많은 가족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안 하고 대신에 이렇게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은 다시 기름에 튀긴 콩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콩들을 요리함으로써 돼지 기름에다가 콩이 한번 기름에 튀겨서 나왔는데 그걸 다시 돼지 기름에다가 다시 요리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튀게 콩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by 뭐함으로써 전치사 나왔죠.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다시 튀긴 콩이죠. 콩입니다. 콩. 아, 콩입니다. 콩. 자, 그리고 대신에 뭘 합니까? 이렇게 안 만들고 최소 쇼트닝이라는 걸 사용하기로 선택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모르겠어요. 백종원이 아니라 가지고. 이거 원래 어? 백종원 왜 무시해? 백종원, 진짜 요리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뭐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리에 대해서 보통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확실히. 쓰고 그랬어.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문장. Perhaps this change came about because the family has come to prefer the taste of beans without lard, because concepts of healthy cooking have changed, or because someone in the family has disease or high cholesterol. 자, come about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자 발생하다, happen 뜻입니다. 또는 뭐 occur. R이 하나 더 있었나? 그 다음에 뭐 to place. 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결과 자, 첫 번째 이유 1. 자, 그 가족이 어, 돼지 기름 없는 콩의 맛을 더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두 번째 이 건강 요리에 대한 컨셉, 개념이 바뀌기도 했으며 여기 컨셉트 얘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have changed 동사, 복수동사 쓰고 있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 가족 내 누군가가 심장병이나 높은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이 바뀌거나 끝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요? 편리함 때문이나 또는 맛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어떤 전통이 변하거나 또는 끝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 이게 주제문이 되겠죠? 자, 두 가지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지. 또는 뭐 무관한 문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요즘에 약간 그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트렌드거든? 뭐냐 하면 요약문을 써놓고
A, B 이렇게 빈칸 두 개 준 다음에 여기 요약문 안에 A와 B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서 어법에 맞게 쓰세요. 주관식으로. 그런 식으로 요즘 출제하는 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조건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그것도 어법에 맞게 붙여가지고. 되게 어렵지. 지문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휘라든지 이런 거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사실 이 시간 내에 풀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알겠지? 꼼꼼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펌킨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엄청난 이직거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문장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출제된다면 어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지문은 순서나 삽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요리사들은 이제는 기짓거리 안 하고요. 그냥 슈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아낀다. 또 다른 예는요. 더 이상 돼지 기름에 이 콩을 다시 튀겨가지고 이렇게 요리하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쇼트닝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입맛이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건강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가족 내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질환이 있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즉 자, 편의성과 어떤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전통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뭐 논리적인 지문은 아니라서 요약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출제되면은 순서? 근데 단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 만약에 순서나 삽입 문제로 내고자 해. 근데 난이도를 좀 높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재미나이로 이거 다시 써줘. 돌리는 거지.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다른 단어를 바꾸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지문으로 바꿔서 선생님이 문제를 딱 내면 되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복습 밀리지 않게 잘 하시고 워크북 예상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